저는 주사 공포증이 있는데 이 바늘. 아, 그래요? 주사 넣으면 무서워요? 아우, 주사기 이만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아니,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네. 우리 안표상들은 어떻게 해?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안표상들이 설치가 점점 잃어갈 것 물론 같은데. 이제 그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풍경, 네. 뭐 이런 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쵸.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구단이 지금 사실 이런 생체 칩을 통해서 입장권을 이제 새로 뭐 출시했다 뭐 이런 이유가 아르헨티나 이 아틀레티코 치그레라는 구단이 있는데 창단 114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신들의 팬들을 위해서 이색적인 마케팅으로 생체 칩을 이식해서 이제 주사로 한번 뽕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이제 프리패스로 그냥 싹 들어가면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션 티켓 이름이 열정, 그래서 패션 티켓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말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단순히 뭐 일회용으로 쓰이는 거냐, 아니면은 뭐 GP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개인정보는 좀 노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고요. 이것도 보셨잖아요. 이거 외에도 최근에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6만 원 정도면은 주사기와 생체 칩을 직접 자기가 이제 주사할 수 있게끔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주사기를 통해서 생체 칩을 넣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체 칩이라는 게 사실 사람 몸 안에 칩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계 부품, 그러니까 전자 부품을 인간의 몸속에 삽입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럼요. 이게 또 감염이 뭐 걱정이 되지 않는가, 또 뭐 이런저런 또 논란의 소지가 있죠. 어제 오늘 논란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미 10몇 년 전에도 멕시코 정부 같은 경우에 네. 그 법무부 직원들 그 100 몇 명한테 생체 칩을 이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야, 이게 뭐야? 뭐, 매트릭스가 현실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한참 매트릭스 인기 있었던 그럼요. 시기인데 저는 재밌게 봤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한참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도. 그리고 한때 그 유니버셜 솔저 뭐 거기도 뭐 이제 여기 뒷공문에서 칩이 뒤통수 쪽에 목덜미에서 이 베리칩 쭉 하고 이렇게 뽑는 장면이 있는데 많은 영화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랙 다크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SF 영화에서 이렇게 뭐 칩을 통해서 신원을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인식하는 어떤 그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됐는데 이제 어떤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로 바뀌었을 때 직접 우리 실생활에 등장을 했을 때 영화가 현실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섞여서 그쵸. 그 어떤 위험하다 또는 진짜 막 이거 괜찮은 거야? 의구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쵸.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저 에이즈 환자들을 어떤 그 딴 데 못 가게 막 이렇게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 생체 칩을 넣어야 된다라고 법안에 이제 상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뭐 인권 논란 해갖고 어쨌든 그 삭제는 됐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구역에서만 살냐 이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칩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럼요. 그러니까 감시 측면.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숨기능과 엮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 과연 이게 삽입이 됐을 때 괜찮은 거냐. 이게 혹시라도 여기가 뭐 괴사가 되거나 뭐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저 따지고 보면요. 우리 저 성형외과 우리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보형물 삽입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코에도 뭐죠? 이렇게 뭐도 넣고 하잖아요. 굳이 제가 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조금 밑에 부분인데, 어쨌든 그 실리콘으로 실리콘. 감싸서 칩을 예를 들어서 실리콘 안에 칩을 넣어서 삽입을 하면은 지금도 의학적인 어떤 걱정 없이 보형물을 몸에 집어넣는 시대인데 굳이 실리콘. 칩이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 말은. 물론 칩 자체를 그냥 이렇게 쑤셔 넣으면
위험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리콘은 이미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좀 검증이 됐으니까 네. 칩을 이제 실리콘으로 감싸서 삽입을 한다. 그거 외에도 네. 인체에 무해한 물질들은 네.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칩 넣어서 넣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근데 오케이 그러면 감염에 대한 문제는 뭐 해결이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지난 2013년도였는데 미국에서 베리칩, 뭐 베리파잉 해가지고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칩이라고 해서 뭐 CIA나 이런 쪽에 그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 미국 시민들도 다 이런 베리칩을 생체 칩을 다 주입을 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유전자 정보도 넣고 뭐 그러면은 건강 체크나 뭐 이런 빨리빨리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말을 못해도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병이 있구나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건강개혁법 안에 들어갔다라는 루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머 때문에 굉장히 여론도 시끄러웠었죠. 이게 빅브라더 아니냐, 유전자 정보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해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끼리 뭐 감염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뭐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제 빅브라더, 자기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노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한 해에, 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수만 명씩 실종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쵸. 네, 과연 이 실종자들이 어디로 갔을까? 땅에 묻혔을까? 하늘로 솟았을까? 이제 걱정을 시선을 바라보고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또 우리 가족들을 네. 또 찾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런 풍경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한테 뭐 생체칩을 뭐 삽입을 했던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치매나 어떤 그 노인들도 많이 실종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는지를 이 칩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려견한테도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좀 순기능으로 작용이 되는데 나의 어떤 개인정보, 그쵸. 나의 사생활을 그쵸.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해킹이 돼가지고 뭐 정보 자체가 팔린다거나 응? 이게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CCTV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골목들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됨으로써 범죄나 이런 게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동선이든 뭐든 파악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CCTV 다 찍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의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랑도 좀 결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면은. 막상 본인이 당하면 네. 그런 말 안 나와요. 좌관, 최근에 이제 생체칩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뭐 입장권이나 아니면은 유전자 정보를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생체칩이 뭐 향후에는 지금 구글에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뭐 혈당 체크를 앞으로는 이제 자신의 피를 보지 않아도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고 해서 끼면 눈물을 통해서 뭐 혈당을 체크한다. 뭐 이런 다양한 생체칩들이 연구되고 있고 우리 뭐 생활을 좀 더 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더 나은 생활로 바뀌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 측면에서 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칩을 넣으면은 몸 안에 어떤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깐 했잖아요.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면은 생체 칩을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혈액순환, 그다음에 어떤 심박수, 그다음에 뭐 혈당치, 그다음에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그 어떤 모든 어떤 수치들을 생체 칩을 통해서 기록하고 뭔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상 징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들이 내가 암인 줄을 나중에 알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발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생체칩이 몸 안에서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게끔 몸의 이제 전체적인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가 몸 안에 발현이 됐다. 그러면 이상징후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그 1년 365일 건강검진을 받는 거 같잖아요. 결국은 수명이 늘어나는데 결정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 좀 누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마 발전하면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게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또 이게 장단에 대한 얘기가 많듯이 생체칩도 계속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을 것 같네요. 또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IT 경제 관련돼서 뭐 새로운 주제,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 안녕.